전통시장을 살리고 청년 창업을 지원한다는 정부의 청년몰 사업. 부산의 전통시장 곳곳에서도 이 청년몰 사업이 시행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1년 안에 문을 닫거나 손님의 인적이 끊긴 곳도 있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하는 청년 창업 지원 사업, 기회일까요? 절망일까요? 뉴스와이드에서는 청년 창업 지원 사업의 실태와 그 문제점을 보도합니다. 최연광 기자입니다. 창업 인프라가 아직까지는 활발하게 일어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희 힘으로 이제 해결을 해내야 한다는 게. 부산 중구 국제시장 2층 609 청년몰입니다. 시장 점포가 한창 개장할 오전 10시인데도 불이 꺼져 있습니다. 상가 내부 곳곳은 비어있거나 각종 집기들이 널브러져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대부분의 매장이 문을 닫은 상태입니다. 그나마 물건이 남아있는 일부 매장은 최근에 영업한 흔적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지난 2018년 정부 지원으로 문을 열었는데 전통시장 활성화와 청년 창업 지원, 2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취지가 담겼습니다. 국비와 시비를 더해 15억 원을 투입해 점포 12곳이 문을 열었지만 불과 1년 만에 12곳 모두 문을 닫았습니다. 수억을 들여 구축한 시설이 벌써 수년째 방치되고 있습니다. 609 같은 경우에는 청년몰을 굉장히 시설을 엄청나게 돈을 많이 투자를 해서 시설을 해놓은 겁니다. 지금 이제 이렇게 청년들이 없어지니까 하나하나 지금 창고로 다 바뀌고 있잖아요. 주변 상인들은 청년 창업가들이 운영비를 감당하지 못해 폐업의 길로 들어섰다고 설명합니다. 당시 지원금 제공 기간은 1년. 청년들이 자리를 잡고 임대료를 포함한 각종 비용을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기간이었다는 겁니다. 여기에 청년몰은 전통시장의 유휴 공간을 활용했기 때문에 시장 건물 2층이나 3층에 쉽게 눈에 띄지 않는 공간에 입점해 애초 활성화와는 거리가 멀었다는 설명입니다. 시험만에 공사업체에서 공사만 해먹고 손 딱 띄고 가버리고 하면 예매한 게 상인이나 그 청년몰에 이 주위에서 전부 다 고통스러워요, 이게. 비슷한 시기에 문을 연 부산 진구 서면시장의 청년몰로 가봤습니다. 중소기업청 공모에 선정돼 시장 내 유휴 공간을 활용, 총 20여 곳의 점포가 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3년이 지난 현재 당시의 활기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점포 곳곳에 문이 닫혀 있거나 임대 문구가 내걸린 곳도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이전부터 손님의 발길이 뚝 끊겼는데 대부분 배달 주문이 가게의 주 수입원이 됐습니다. 잘 못 봤어요. 와서 드시는 분들. 와서 드시는 것보다 배달이 더 많은 것 같기는 해요. 청년몰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 5년. 정부 지원을 받는 청년 상인의 3분의 1 이상이 2년 안에 문을 닫는다는 조사 결과가 나온 가운데 정부나 지자체가 제공하는 지속적인 컨설팅이 없었던 게 가장 큰 원인으로 꼽혔습니다. 지원하고 입주하는 데 그치지 말고 이런 상품들이 판로라든가 유통이라든가 컨설팅이라든가 플랫폼과 같은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지원 정책까지 만들어지는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청년 창업가를 통해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던 청년몰 사업. 하지만 사업 몰락과 함께 청년들의 꿈도 가라앉고 있습니다. 부산 금정구의 부산대학교입니다. 올해 28살의 김민찬 씨는 지난해 6월 학교 안에서 팀을 꾸려 지역 예술인의 지속 가능한 활동을 돕는 스타트업을 시작했습니다. 중소벤처기업청 예비창업 패키지에 선정돼 총 6,100만 원의 창업 자금을 지원받았습니다. 학교에 둥지를 틀고 있다 보니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세무와 회계 등의 각종 교육 혜택도 제공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을 통해 들을 수 없는 해당 분야의 사업 지식이나 해결해야 하는 각종 문제들은 스스로 공부하고 처리해야 하는 실정. 영상 편집 같은 거 좀 진짜 중요한데 활동 기록 남겨야 돼가지고 지금 좀 뭐 공부를 하든지 아니면 어떻게 대책을 좀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사업의 취지와 효과를 인정받아 부산문화재단, 연제구청과 함께 협약을 맺고 각종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지만 작성해야 하는 서류가 산더미입니다. 이렇다 보니 하루 4시간에서 5시간은 고스란히 서류 작성에 쏟아야 하는 상황. 이 절차를 승인하는 과정까지 올라가는 시간이나 그리고 틀렸을 때 다시 돌아왔을 때 그 기회 비용들이 생각보다 많이 소요가 됐었고 또 그런 부분들을 정정하기 위해서도 하루에서 이틀, 길게는 일주일 정도도 걸렸던 기억이 납니다.
대학에서 호텔 조리를 전공한 27살 김민기 씨의 상황은 더욱 열악합니다. 공유 주방을 통해 신선한 샐러드를 배송하는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데 상표권 등록부터 각종 법률 자문까지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첩첩산중입니다. 제가 기창업자가 아니고 예비 창업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법률적으로 자문을 구할 수 있는 분도 없고 그래서 조금 힘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부산시는 지난 2010년부터 12기에 걸쳐 창업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련 통계를 살펴보면 지난해까지 총 1,400여 개 업체가 해당 사업을 통해 창업에 성공했습니다. 90% 이상의 높은 성공률을 기록한 겁니다. 하지만 창업 전선에 뛰어드는 청년들은 왜 여전히 참고할 수 있는 선행 자료나 매뉴얼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을까? 부산연구원의 연구 결과에서 실마리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창업 후 5년간 생존하는 업체의 비율은 27.8%, 기간과 확률만으로 봐도 부산시가 창업을 지원한 1,400여 개 업체 중 현재까지 남아있는 업체는 300개소도 되지 않는다는 개선이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해당 문제의 근본 원인을 하드웨어에만 치중된 정책에서 찾았습니다. 정부와 시 구군에서 창업 지원센터를 개소하고 청년을 유치한 뒤 지원금을 제공하는 데에만 급급했다는 겁니다. 특히 사업체를 운영해보지 않은 공무원이 사업에 키를 쥐고 추진하다 보니 전문 투자자와 컨설턴트의 역할을 하는 엑셀러레이터로서의 역할에는 역부족이라고 지적합니다. 때문에 지원금만 받아 챙긴다는 지원금 헌터라는 용어도 생겨나고 있는 상황. 창업자들이 내가 여기서 창업했을 때 누군가의 도움을 많이 받을 수가 있겠구나. 그냥 원오브댐이 아니라 나한테 딱 맞는 이런 어떤 창업자, 프로그램들 아니면 뭔가 어떤 투자자들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똑같은 부산시 예산으로 창업자를 유치하고 있는 부산연합 기술지주를 가봤습니다. 지난 2016년부터 부산시의 출자를 받아 유망한 업체를 선정해 투자 육성하고 있는데 투자한 70여 개의 업체가 현재까지 대부분 운영되고 기업 가치가 높아진 곳도 있습니다. 엑셀러레이터의 역할이 명확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는 어떤 경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봐주고 자금 지원을 연계한다든가 아니면 다 네트워크를 연계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에서 종합적인 어떤 엑셀러레이팅 역할을 한다는 게 저희 가장 큰 역할인 것 같고 10년째 처참한 성적표를 받고 있는 부산시의 청년 창업 지원 사업. 이제는 하드웨어보다 소프트웨어의 내실 다지기에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경남 진주시 대안동의 황금상점 청년몰입니다. 지난 2017년 4월 개점해 만 4년째 운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이 본격 시작된 2019년 12월 이후 현재까지 20개 점포 중 폐업은 단 한 곳에 불과합니다. 전체 운영기간으로 확대해봐도 단 2업체만 폐업했습니다. 이곳은 청년몰 취지에 맞는 운영을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다양화와 사회공헌이 그 비결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황금상점 청년몰은 상점가를 겹치지 않는 업종으로 구성해 다양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특히 입점 심사 때는 어려운 시기가 닥쳤을 경우의 대처 방안도 꼼꼼하게 확인합니다. 사업 계획서 검토에서 그치지 않고 구체화에 대한 세부 사항도 전문가 검토를 거칩니다. 이렇게 어려운 심사를 통과해야만 주변 시세 대비 10% 정도 임대료의 청년몰에 입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모든 점포는 진주시가 소유해 청년들은 진주시와 1대1로 계약하는데 이후에도 각종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진주시와 수시로 소통하며 운영에 대한 부담을 최대한 덜고 있습니다. 진주시랑 그리고 진주시장님과도 연말에 한 번씩 계속 이렇게 행사를 가지면서 저희 영업 실태 보고라든지 이런 걸 이제 계속 피드백하면서 그 청년몰이 이제 실패 없이 폐업률이 낮아질 수 있도록 계속 지금 지속적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황금상점 청년몰 상인들은 단체 활동 비율이 높다는 것도 하나의 강점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한쪽에 마련된 회의실에서 격주로 모여 정기 회의를 진행해 온라인 판로 개척이나 매출 신장에 대해 정보를 공유합니다. 청년들이 부담 없이 도전할 수 있는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형성됩니다. 또 사회공헌이나 지역축제에도 활발히 참여합니다. 매월 플리마켓을 진행해 수익금 전부를 루게릭 재단이나 대한적십자사에 기부하는데 벌써 18회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부와 함께 장애인 복지센터, 아동센터 등에 방문해 봉사활동을 하거나 거리 정화 활동도 함께합니다. 각종 지역축제에서도 부스를 만들어 주민들과 소통하고 상품 다양화에 반영하는 노력도 황금상점 청년몰 롱런의 비결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다 같이 뭐 봉사활동이라든지 사회공헌 활동도 하고 저희 복도에서 전통시장 활성화 일환으로 플리마켓도 진행하면서 함께 단체 활동을 많이 진행하는 것 같아요. 이곳에서 성장한 점포는 확장 이전에 자리를 옮겨갑니다. 이후에는 또 신규 사업자가 새로 들어오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진 겁니다. 청년의 꿈과 끼를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진주시 차원의 투자. 일시적 투자에 그치지 않는 지속적 관심과 소통이 청년몰 성공의 비결이 되고 있습니다. 부산 동래구 안락동의 민간 인큐베이팅 센터입니다. F&B 분야 창업을 원하는 예비 창업가를 집중 육성하고 있습니다. 각 지역의 주류나 특산품, 커피 등의 품목을 단순 유통하는 것을 넘어 창업자 고유의 색과 경쟁력을 갖추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 업체는 부산의 주요 커피 업체와 협약을 맺고 카페 창업을 원하는 청년에게 차별화된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커피 전문 회사와 매칭해 내게 맞는 맛과 향의 커피를 선정하고 해당 컨셉의 카페를 함께 만들어갑니다. 단순히 바리스타 자격증을 취득해 카페 창업에 뛰어드는 경우와 비교하면 상당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각 프로젝트별로 필요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디자인이 필요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투자가 필요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단계에서는 어떤 홍보가 필요할 수도 있고, 그러면 그 단계에 필요한 기업들을 저희가 직접적으로 연결을 해드려요. 이 같은 과정을 거친 대표적 사례가 부산의 음악 창작소 사업입니다. 인디 음악가의 니즈를 찾아 지역 공연장에 레코딩 스튜디오와 마스터링 시설을 갖추고 유명 배급사와의 연계를 통해 각 밴드만의 차별화된 활로를 모색해준 모범 사례로 회자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성공적 창업을 이끌어내고 있는 대표적 국가로 핀란드를 꼽습니다. 핀란드 역시 정부의 창업 지원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사업 초기 단계부터 활성화까지 체계적인 과정을 거친다는 겁니다. 심사에 참여한 분들이 그쪽 업계의 전문가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전문가분들이 단순히 이 프로젝트를 심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 전문가들이 이 프로젝트가 디벨롭돼서 성공할 수 있도록 같이 멘토 역할을 같이 해준다는 부분이 조금 다르다는 생각이 드네요. 우리나라 정부와 각 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창업 지원 사업의 경우 지원 시스템이 획일화되어 있어 아이템을 공모 사업에 맞춰야 하는 현실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매년 천문학적인 예산이 창업 지원 사업으로 흘러들어가는 상황. 청년의 사업 역량을 한층 끌어올리기 위해 현실에 맞는 체질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최근까지 부산 지역 각 지자체는 청년 창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연제구의 경우 동해선 거제역사 2층에 8억 6천만 원의 예산을 들여 456제곱미터 규모의 센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센터는 위탁 운영하는데 사업 수행 능력과 추진 능력 두 분야에 대한 정량 정성평가로 운영사를 선정했습니다. 심사 항목도 외식업에 집중하려는 센터 방향에 맞게 구성했습니다. 창업자들이 기존에 창업으로 좀 성공하신 분들로부터 멘토링도 좀 받고 그리고 나중에 향후 본인들이 갖고 있는 아이템으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금의 투자 유치 이런 부분까지 제가 좀 감안해서 센터에 입주 예정인 기업체는 모두 24팀, 카페와 외식업, 반려동물 등 다양한 분야의 청년 창업가가 저마다의 강점을 앞세워 사업 활로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친환경으로 에코한 느낌으로 가보면 어떨까 싶어서 카페 로고 같은 경우는 그냥 스티커로 붙이고 빨대 같은 것도 플라스틱 컵이 아니라 그냥 옥수수 전분 빨대나 쌀 빨대 이런 식으로 소비자들에게 거부감이 최대한 없으면서 환경에도 좋은 제품을 한번 만들어 보고자 싶어서 연재 청년 창업 나래센터에서는 창업 명사 특강과 멘토데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자체 개발해 청년 창업가를 지원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청년들을 체계적으로 인큐베이팅하기 위한 지원 기구와 전문가 육성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중장기적인 정책적으로 접근을 해야 창업에 성공할 수 있다는 생각이고요. 그를 위해서는 일단 중간 지원 기구 그리고 창업 전문가 육성부터 이루어져야 됩니다.
막상 창업을 했을 때 어려움이 무엇인지 그리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과정이 무엇인지까지가 사실은 원스톱으로 계속 지원이 돼야 되는 부분입니다. 코로나19로 취업 시장이 얼어붙으며 창업으로 눈을 돌리는 청년이 늘면서 단기적 지원을 넘어 장기적 관점으로서의 접근이 절실한 상황. 지금 이 순간에도 청년들은 우리 지역 곳곳에서 꿈과 희망을 꽃피우고 있습니다. 그들의 성공은 곧 국가 경제를 뒷받침하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는 만큼 이를 뒷받침하는 지원 체계도 다시 한번 재정비돼야겠습니다. HCN 뉴스 최현강입니다.